시청자 센치히로님께서 또 돌배 공포라디오 시들문을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분의 이야기를 읽어보거나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사연을 말씀해 주실 때 이 사연의 본인이세요. 지금 참여해 주시는 센치히로님은. 그래서 또 레전드를 같이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센치히로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아이고.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정말 저에게는 정말 재밌게 봤던 그 글이에요. 바로 네. 귀신 떼내는 네. 일. 네, 그쵸? 네, 맞아요. 네, 요 이야기를 스포하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아실 네. 분들은 아실 내용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네, 처음 이야기하듯이 친구한테 네, 이야기하듯이 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럴게요. 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렛츠가 하면 기리십니다 해주시면 돼요. 렛츠가! 이릿? 렛츠 기릿! 네, 갑시다. 네, 이게 사실 제목이 뭐 귀신 떼는 일이라고 하니까, 네, 어떤 분들 제가 테마사나 뭐 무속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쵸? 사실 저는 그냥, 네, 평범한 사람이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뭐 직장 다니다가 지금 뭐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네. 이제 단지 예전에 이제 가끔 귀신을 좀 봤죠. 오, 예전에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가 군대까지 한번 보고 지금은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주변에 이제 그런 촉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그런 건 아직 살아있는 것 같긴 해요. 네네. 근데 뭐 큰 문제는 아니고 근데 사실 귀신이라는 게 어디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냥 뭐 그쵸? 생각이 나름이에요. 네. 사실 지금도 뭐 귀신 얘기하면은 뭐 등 뒤에서 같이 들을 수도 있고, 뭐 발 그쵸?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천장에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근데 뭐 신경 안 쓰면 사실 그만입니다. 네, 네네네. 맞아요. 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네. 사실 이 얘기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제 글로 쓴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신 외할머니하고 저희 네. 어머니,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한 얘기예요. 언제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제 할머니가 이제 많이 편찮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할머니가 이제 이모님 댁에 계셨는데 연세가 거의 90에 가우셔가지고 아이고, 나이가 많으셨네요. 네, 네. 근데 연세에 맞지 않게 워낙 정정하셔서 이제 매일 네. 담배 한 갑도 드시고 막걸리도 드시고 그래서 저희가 놀러 갈 때는 담배 한 보로 사갖고 가고 그랬는데 네. 이제 할머니가 또 개를 많이 좋아하시고 오, 먹는 거 말고 키우는 게요. 네. 예. 근데 할머니가 이제 방에 조그만 개를 항상 기르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할머니가 이제 편찮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저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돌아가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머니 말씀이 그게 아니었죠. 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네. 예,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근데 공부를 하다 하셔가지고 나중에 사주도 공부하시고, 그지만 사주까지? 또 사주도 공부하시면 나중에 또 귀신 쫓는 이제 공부를 이제 하신 거예요. 퇴마.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런 공부도 이제 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약간 신기가 좀 있으셨죠. 오, 네, 근데 그 신기를 저희가 이제 저하고 위로 저 형님이 두 분 계셨는데, 작은 네. 형님하고 저하고 좀 물려받은 것 같긴 해요. 오, 근데 작은 형님도 가끔 이제 귀신을 보시고 하시는데, 뭐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건 좋아하진 않지만, 하여튼 뭐, 여튼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막내야, 하지만은, 이 할머니가 좀 이상하다. 그래요. 오, 왜요? 어디가 편찮으시대요? 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할머니가, 그 정정하신 할머니가 갑자기 저머니가 거동을 못 하시고, 네. 밤마다 이제 식은땀을 흘리시면서 끙끙 앓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한번 이제 풀어보셨죠. 네. 풀어본다는 건 이제 알아본다는 건데, 할머니가 이제 귀신의
드린 것 같다는 거예요. 할머님이. 할머니가 전에 이제 그 전화로 아프시기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꿈속에 어떤 미친년이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자기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미친년이 자기 보고 어디를 자꾸 가자는 거죠. 밤마다. 또 잠만 자면 계속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식사도 못 하시고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계속 이제 식은땀을 흘리시면서 밤에 이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어머니가 그 이제 풀어보시더니만은 할머니가 거리를 떨던 귀신이 들어왔고 그 귀신이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서 할머니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 근데 이제 그 귀신이 이제 혼자 스스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아마도 그 집에서 그 나무를 하나 들여왔는데 그 나무에 이제 붙어서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나무에. 네, 나무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집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셨어요. 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집에 그 나무로 된 가구 하나가 있었는데 길거리에 그거를 하나 주워왔대요. 네. 근데 보통 그 나무나 이제 쇠로 된 거는 귀신이 따라붙어 하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정말 나무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나무로 된 거 새 거든 낡은 거든 가져올 때는 이제 부적을 많이 붙이고 하잖아요. 근데 특히나 길거리에 있거나 이제 중고로 쓴 것들은 가져오면 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머니 말씀은 이제 그게 탈이 났다. 무슨 귀신이 따라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놔두면 할머니가 뭐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할머니를 이제 살려드려야겠으니까, 막내야, 내일 이제 채비를 하고 나와 함께 이제 할머니 댁을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왜냐면 이제 그 전에도 한 번, 두세 번 했었고, 그 방편이라고 이제 귀신을 떼내는 일인데, 네. 이게 좀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면 잘못하면은 그 떼내는 사람한테 이제 귀신이 붙기도 하고, 네. 그 떼다가 안 떼지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곤란하죠. 네. 근데 예전에 사실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프셨을 때 제가 해드린 적도 있고 다른 분들 할 때도 제가 따라가서 한 적도 있는데, 오, 실제로. 그때는 그쵸, 몇 번 했었죠, 그 전에도. 근데 그때는 그렇게 뭐 대수롭지가 않았어요. 뭐 무섭거나 뭐 네. 그렇지 않았고. 근데 그걸 하게 되면은 바로 쾌차를 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넌 뭐 약 먹고 나갈 때가 됐으니까 나온 거지. 귀신 무슨 귀신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었죠, 그때까지는. 네네. 근데 이제 일단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머니는 이제 밤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아무 때나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그 귀신에 맞는 반찬을 준비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귀신이 타고 나갈 수 있는 말을 이제 그려요. 말. 그 한지에, 창호지 같은 데 한지에다 그리는데, 주로 이제 조밥하고 나물하고 참기름으로 이제 조밥을 비비고 간장도 준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을 그리는데, 말도 이제 그 마리수를 4마리 또는 6마리, 8마리를 그리는데, 이제 8마리를 그리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니가. 예, 예. 근데 사실은 이건 제가 하던 게 아니라 작은 형이 하던 건데, 근데 어머니가 시키면은 작은 형이 이제 말을 그리는데 이게 뭐 말인지 돼지인지 막 개인지 이렇게 막 대충 성의 없이 막 작은 형이 그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거 보시더니만은, 야, 막내야, 네가 한번 그려봐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어머니가 시키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뭐 대충 하냐. 그래서 저는 연습을 막 해서 이제 예쁘게 많이 그렸어요. 네. 말 갈기도 그리고, 꼬리도 그리고, 콧구멍도 그리고, 그다음에 그 쌍꺼풀도 그리고, 아주 이제 말을 예쁘게 그려서 8마리 딱 이렇게 그려드렸더니, 어머니가 되게 막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죠. 제가 이제 따라다니는 걸. 네. 근데 작은 형이 이제 돼지처럼 그린 이유가 있었어요. 하여튼 간에. 제가 이제 계속 어머니 따라다니게 됐는데, 그래서 준비를 다 했어요, 일단. 준비를 다 하고, 다음날 밤 9시가 돼서 이제 할머니 댁으로 갔죠. 이제 먼저 그 집 식구들은 다 나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나가라고? 아무도 없고 할머니만, 그렇죠. 집에 식구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집을 갔어요. 갔는데 그 집이 이제 1층의 단독주택인데, 네. 그 집을 딱 들어섰는데, 그 왜 우리 장마철에 반지하에 곰팡이 있을 때 그 기분 있죠.
아주 눅눅하고 음침한 그런 습한 기운 그런 게 집에 딱 들었을 때 느껴지는 거야 이게. 예. 순간적으로 저는 무섭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예. 이거는 예전에 했던 거랑 뭔가 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무섭다는 생각이. 오싹했어요.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일단 방에 들어갔어요. 아니, 거실로 네.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할머니 잘 계신가 이렇게 한번 보고, 이제 그 강아지는 할머니 옆에서 계속 이제 앉아 있었고, 네. 누워 있었고. 근데 강아지는 이제 할머니 옆에 계속 누워 있는데 이 벽 쪽을 보고서 계속 거리고 있는 거예요. 와라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벽 쪽을 보고 이제 계속 으르렁거리다가 제가 딱 이렇게 빼꼼히 들여다보면은 저걸 보고서 이제 꼬리를 살살살 흔들다가 다시 이제 벽 쪽을 보고 이제 으르렁거리는 그런 상태였었고, 예. 할머니는 계속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데 인상 이제 쓰시면서 괴로운 듯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일단 나왔어요. 방에서 나와서 이제 거실에서 어머니랑 같이 밤 11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11시에 시작을 해야 한다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셔서. 근데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그때는 여태까지 했던 거랑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였죠. 네. 11시에 이제 계속 기다리는데 그 할머니 방에서 아주 낮게 그 개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오, 예. 네, 그래서 이제 밤 11시가 되었어요. 밤 11시가 돼서 이제 어머니가 그 준비해온 그 한지에 준비해온 밥상을 저한테 이제 주시면서 이걸 할머니 머리맡에 살짝 갖다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당사자의 그 머리 위쪽에다 이제 놓으라고 이제 하시는 거고. 그래서 두 손으로 조심조심 들고 가서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예. 들어갔는데 정말 이 소름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누가 째려본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벽 쪽을 쳐다보면 안 되고 저도 벽 쪽을 쳐다보면 안 되고 모른 척하면서 살며시 들어가서 주무신 할머니 머리맡에다 그 한지에 차려진 밥상을 살짝 놓고 이제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강아지가 혹시나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 조밥을. 근데 는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보고 내내 이제 벽 쪽만 강아지는 보고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실에 나와서 12시가 될 때까지 1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때는 사실 핸드폰도 없고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TV를 틀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랑 둘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 이제 12시가 됐어요. 12시가 딱 되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몇 가지를 일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방에 있는 귀신의 이름이 뭐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김돌비라고 그 해주세요. 이름이, 예. 네. 누구요? 김돌비. 귀신 이름이 김돌비다. 오, 그런데 예. 이 귀신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물귀신, 뭐 명귀, 상문귀, 뭐 부귀 이런 귀신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귀신 이름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살았을 때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귀신 이름이 있더라고요. 오.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 귀신 이름이 김돌비다. 너는 지금 방으로 들어가서 그 밥상을 들고 나오되 절대로 벽을 쳐다보면 안 되고 내가 현관문을 조금 열어놓을 테니까 밥상을 들고 방에서 나오면 바로 집 밖으로 나가서 동쪽으로 10발자국, 남쪽으로 5발자국 걸어가서 귀신의 이름을 3번 부른 후에 땅에 놓고 한지 그 밥상 밑에 깔아놓은 종이를 다시 보자기처럼 덮어서 밥상을 덮은 후에 이건 뭐 가거라 하고 말하면서 땅에 딱 던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와, 예. 예. 이건 전에 해봤죠. 해봤으니까 그 방법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다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 절대로 이 절차 틀리면 안 되고, 방향도 틀리면 안 되고, 발자국도 틀리면 안 되고, 귀신 이름도 틀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들어올 때 절대 뛰면 안 되고, 만약에 뛰어오게 되면 그 귀신이 밥을 처먹다가 놀래서 네 등에 붙을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서 소리가 나거나 누가 부르거나
잡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뒤를 돌아보게 되면 그때는 정말 일이 커지게 되고 그때는 이제 이 엄마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꼭 명심해라. 그건 저도 알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해야 네. 되는 거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건 알고 있었죠. 근데 어머니가 이제 유독 이제 강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어머니도 좀 뭔가 좀 이건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외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의 어머니잖아요. 예. 뭐 다른 뭐 친구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서워서 그냥 망설이고 이제 있었죠. 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등짝하는데 딱 치면 정신 차려 등짝하는데 딱 치시면서 어머니는 이제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예. 왜냐면 이제 어머니도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밥상을 들고 나오다가 밥상과 눈이 마주치면 안 되니까 그쵸. 어머니도 이제 다른 방으로 이제 피신을 가신 거죠. 그건 제가 이제 혼자 하는 거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저 방에 지금 제가 들어가서 귀신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걸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그 손발이 떨리고 네.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야죠. 그렇게 한 5분인가 거실에서 못 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네. 좀 들어갔습니다. 이제 할머니 방으로.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계속 이제 진땀을 흘리시면서 주무실 계셨고, 강아지는 옆에 있었고, 근데 강아지는 이제 저를 보고 꼬리를 흔들지만은, 이 강아지도 얘는 벽 쪽을 이제 쳐다보다가, 절 쳐다보다가, 또 할머니 쳐다보다가 계속 그런 상태였고. 네. 이제 할머니 머리반태에 있던 이제 밥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위에 있으니까 종이를 이렇게 판판하게 당겨서 들어야겠죠. 그쵸. 네, 종이를 이제 판판하게 당겨서 이제 들었는데 그 느낌이 뭐랄까 이제 제가 갖다 놓을 때랑은 약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묵직한 느낌이 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워낙 이제 긴장을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뭐 느낌을 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왜 제사 음식 같은 거 할 때 조상님이 오셔서 제사 음식을 드시면 그 밥에 새 발자국 찍히는 거 아시죠? 아, 들어봤어요. 예. 네네네네. 근데 지금 깜깜했거든요. 할머니 왕이 불을 이제 꺼놔서. 네. 근데 언뜻 느낌에 조밥이 눌려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발자국이 뭔지 모르겠지만, 밥이 예. 이렇게 소복하게 담겨있던 게 좀 눌려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튼 일단 방을 나왔어요. 예. 얼른 방을 나왔죠. 방을 나왔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현관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네네. 신발을 신고, 예, 현관문을 나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계산을 하고, 네. 귀신 이름을 세 번 말하고, 이제, 이거 먹고 가거라 하고, 밥상을 이제 딱 던졌죠. 던지고 이제 딱 뒤돌아섰는데, 그 순간에, 뒤에서 사람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없었던 근데 그곳에서?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혹시 사람 마주치면 어머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해라. 만약에 사람을 마주치면 귀신이 그 사람한테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행인한테.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네가 만약에 그걸 제대로 안 하고 망설이고 있으면은 너한테 붙는다. 그러니까 네. 너는 그걸 원칙대로 해야 된다. 만약에 행인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붙을 수도 있지만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인기척의 행이 있으니까 누가 사람이 있나 하고 이제 뒤를 돌아보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게 뭐였냐면 그 골목이 굉장히 큰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현관문을 열고 나갔을 때 만약에 사람이 있었으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오는 사람이 보였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아, 소름 돋아. 사람이 예. 없었어요. 예,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인기척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그 한지 종이가 바스락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근데 쥐나 고양이는 아니고 그냥 예. 이 바스락 바스락한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근데 이 순간적으로 이 소름이 끼치는데 그 느낌이 이 밥을 먹으면서 누구는 제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너무 공포스러우면은 영화에서 보면은 발이 안 떨어진다. 그쵸. 하잖아요. 얼어붙지. 예. 진짜 발이 안 떨어져요. 이게 자석에 땅에 붙은 것처럼 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안 떨리는데 발을 이제 질질 끌면서 이제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왔죠.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네. 이제 기다렸다가 현관문을 이제 꽝 하고 닫으셨어요. 근데 진짜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온몸에 막 땀이 나고 몸이 막 떨리는 거죠. 또 어머니가 예. 저보고 이제 예, 잘했다 뭐 시킨 대로 했냐. 근데 시킨 대로 했어요. 발자국 맞게 했고 이렇게 했다니까 아유 고생했다 하면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이제 들어가자 하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갔죠. 현관문 네. 잠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어요. 아침에 이제 잠을 깼는데 그 거실에서 뭐 네. 이제 사람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아침 잠 깼는데 어머니가 이제 누군가랑 얘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놀라서 이제 거실로 나가봤죠. 나가 보니까 할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주방에. 오? 주방에 서 계셔서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할머니가 이제 배가 고프시다고 밥을 하시겠다고 쌀을 씻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어머니는 이제 같이 할머니랑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 얘기하시다가 내가 나오니까 어머니가 저를 보고 씩 웃으시는 거죠. 오, 예. 근데 근데 할머니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밤에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내내 있던 그 미친년이 밥을 개걸스럽게 이렇게 막 먹더래요. 막 거지처럼? 개걸스럽게 막 먹더니만은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와,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서 그년이 나가고 나서 잠을 편히 잔 것 같다. 그래서 아침이 돼서 일어나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서 나와보니까 손주가 왔다가 하니까 이제 밥을 해 먹으려고 식사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전 정말 깜짝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그 방편을, 이거를 이제 예. 몇 번을 해봤지만, 이런 일은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시고, 이제 할머니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할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막내랑 같이 와서 이렇게 해드렸다 하니까, 그러냐고, 뭐 고생했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근데 예.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뒤에 결국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돌아가신 게, 그때는 이제 노환으로 돌아가셨죠. 네.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연세가 91살인가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셨네요. 예. 네네, 편하게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이제 할머니 장례를 치러드리고 49세가 된 날 네. 어머니가 이제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저희 형제들 이제 모아놓고 49세는 그 돌아가신 홀령이 생전에 이제 본인 살던 집으로 마지막으로 오신다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할머니 댁에 가서 할머니 마지막 오시는 길 한번 배웅해드리고 가자. 배웅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면은 빨리 할 건 없고 잠을 안 자고 밤을 새면 된다. 예. 그러면 할머니가 오셔서 우리 이제 그 자손들 보고 가시니까 이렇게 밤을 새면 된다. 그러냐고 이제 알겠다고 해서 이제 갔죠. 근데 그때 이제 후손들이 자고 있으면은 그 화를 내시고 예. 그 재산을 다 걷어가 버린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좀 안 좋게? 밤을 새야 한다고. 네네. 그래서 꼭 밤을 새야 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갔죠. 할머니 댁에 가서 이제 밤을 새게 됐는데 갔는데 그 강아지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기르시던 그 강아지. 근데 이 강아지가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뭐 계속 이제 끙끙대고 할머니가 누워 계시던 자리에 가서 이제 주둥이 받고 꼼짝도 안 하고 계속 이제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불쌍해요. 이제 할머니, 네, 그렇죠. 이제 할머니가 계시던 그 이부자리나 그 자리에 가서 할머니 채취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그치. 네, 끙끙대고 계속 있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할머니 들어가셨고 그 이제 밤을 새는데 어머니는 이제 거실에 계셨고 저는 이제 방에 있었고 형들은 이제 형 둘은 다른 방에 가서 이제 몰래 자더라고요. 네. 근데 어머니는 그냥 그 보고도 그냥 놀척 하시는 것 같았고 딱 1시가 됐어요. 네. 새벽 1시. 제 기억에 분명히 딱 새벽 1시였는데 이 강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오. 또 강아지가 할머니 방에 있던 강아지가 갑자기 거실을 뛰어나오더만 뭐 갑자기 껑충껑충 뛰고 난리가 났어요. 오, 소름 돋아. 이 꼬리를 흔들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쪽을 향해서 꼬리 흔들고 뭐 짖고 끙끙대고 막 이렇게 떼울떼울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막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뛰고 오줌까지 막 지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만 한참을 그렇게 하더만은 이 강아지가 갑자기 픽
쓰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놈 걔가 왜 이러나 해서 이거 정말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 멍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말씀하셨더라고. 어머니가 예. 네 할머니가 오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던 강아지랑 같이 놀다가 아마도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신가 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강아지는 뭐 걔는 예를 들어서 귀신을 보기도 한다잖아요. 네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거 걔는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 그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30분 정도인가 그렇게 이제 강아지가 숨이 넘어가서 이렇게 뻗어 있더니만 네. 갑자기 깨어나는 거예요. 또 갑자기 깨어나더니만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뭐 냄새 맡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찾는 거구나. 내면서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할머니를 찾는 거예요. 예. 깨어나더니만 예, 할머니 찾는 것 같아요. 막 끙끙대면서 할머니 방에 갔다가 거실 갔다가 막 끙끙대더니만 결국은 이제 그 할머니가 계시던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이제 코를 박고 이제 누워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말씀이 할머니가 오셔서 후손들 한번 둘러보고 그다음에 강아지랑 한 30분 동안 노시다가 강아지를 다시 돌려보내놓고 자손들 마지막으로 보고 사시던 집 마지막으로 둘러보시고 그렇게 가신 것 같다. 아이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막 눈물이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거 그런 거 보면 그치. 나가지고 정말 슬펐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방편을 하면서 가장 이제 무서웠던 네. 거고요. 그 이후에 제가 또 방편을 한번 했었어요. 귀신 떼어내는 일을. 네. 어머니가 그 책자가 있어요. 책자에 보면은 그 귀신 이름과 귀신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 귀신을 떼어낸다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고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장모님이 한번 편찮으셨어요. 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단독으로 이제 그 장모님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그럼 이거 글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지금. 그렇죠. 네. 그쵸. 그거는 너무 단편적인 거라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장모님을 제가 이제 한번 해드렸었는데, 네. 근데 이게 애매한 게 장모님 계실 때 이게 아파트예요. 네. 아파트는 이 방향 계산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거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걸?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큰 문제가 사람이 많잖아요. 아파트 앞에, 현관 앞에. 아무리 무슨 새벽 12시든 1시든 간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경비원 아저씨도 있고 하니까. 네. 경비원 아저씨가 보면, 넌 미친놈이냐, 넌 새벽 1시에 이렇게 사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치요. 근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자. 어떻게든 방향만 맞고, 누가 뭐라든 간에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장모님, 제가 이제 혼자 가서, 지방에 계시는데, 네. 혼자 가서, 운전하고 가서, 그걸 해드렸어요. 네. 집안 식구한테 얘기를 하고, 피해 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했어요. 했는데, 방편은 잘 했어요. 잘 하고, 밖으로 나와서, 이 방향 계산이 애매한데, 그 쓰레기장에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장에 버릴 수가 없어요. 방향 계산을 하니까. 네. 일단 주차장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네. 차 있는 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 되죠. 누군가 이거 쓰레기 누가 어디다 버렸어? 욕을 하겠지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네. 그거를 버리고 나니까 제 차로 가려면 그 옆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돌아서서 가야 되는데 옆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그 생각이 들긴 들었지만, 어때? 옆으로 지나가는데 별일이 있겠어? 하고 던져놓고 옆으로 지나가다 저도 모르게 그걸 견줄을 봤어요. 안 되는데. 그거를. 봤는데, 보고 나서 순간적으로, 이거 보면 안 되는데, 하고 가는데, 그 느낌이 있어요. 몸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랄까, 어깨가 좀 무거워진 느낌, 그런 느낌이 좀 확 와요. 예. 그래서, 이거 뭐야, 별일 있겠어? 하고 이제, 왜냐면 그 방편할 때 사실 공포스럽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았고, 네. 편한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거 아닐 거다,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밤늦게 이제 새벽에 운전을 해서 집으로 오면서 네. 집으로 바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 편의점이나 구멍가게 네. 가서 이제 몇 군데 들려서 갔어요. 집에. 네. 집에 가서 이제 잘 하고 왔다 하고 이제 잠을 자고 별 일이 없었죠. 별 일이 없었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회사를 출근을 했는데 네. 회사를 출근을 해서 별일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러고 있다가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네. 화장실 갔는데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 왜 남자 화장실 가면 소변기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네. 그때 소변기가 제 기억에 한 7개가 있었는데 화장실이 큰 화장실이어서 7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딱 앞에 가면은 한 5초 정도 있다가 물이 이렇게 쫙 내려오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다시 물러서면 다시 이렇게 물이 쭉 내려오고 하는데 그 화장실을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 볼일을 보려고 소변기 앞에 이렇게 쭉 다가갔어요. 네. 다가가면은 5초 뒤에 이제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소변기 7개가 물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전체가 다. 한 번에? 그렇죠. 아니, 제 소변기에만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비어있는 소변기 7개가 물이 다 쫙 내려오는 거죠. 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고장인가? 생각이 들다가도 되게 찜찜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손 씻고, 다시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일 보다가, 다시 이제 몇 시간 뒤에 다시 한번 이제 화장실을 갔죠. 갔는데, 네. 제 앞에 이제 먼저 들어가신 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소변기 앞에 딱 접근하니까 당연히 그분 소변기에서는 물이 내려오죠. 예. 근데 그거 보고서 다시 제가 이제 소변기 앞으로 갔는데 물이 또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 모든 소변기가 다. 예. 그때 딱 느낀 게 이거 달라붙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틀인가 3일 동안을 화장실을 가는 동안 내내 소변기가 물이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은 우리 그 현관문에 센서등이 있잖아요. 네. 예, 현관문 센서등에서 집에 딱 들어가면 센서등이 켜지고 잠시 후에 다시 꺼지고. 근데 한 2, 3일 동안 이제 그 센서등이 제가 그 밤에 이제 TV 영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한 2, 3일 동안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 이틀인가 3일인가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아무 일도 없어지더라고요. 소변기도 정상으로 다 돌아오고 대박이다. 센서기도 예. 정상으로 돌아오고.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귀신이 붙은 거라면은 그 귀신은 약한 귀신이었고 저한테 들러붙었다가 예를 들어서 별볼 일 없으니까 저놈한테 붙어봤자 뭐 득될 것도 없고 하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된 적이 있고 그 방편 이제 귀신 때문에 그 일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진 않고 있죠. 와, 근데 이거를 방편이라는 네. 말을 쓰나요? 이런 일을? 저는 그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어머니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죠.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어디서 그런 책을 구하셔서 누구한테 배우셨는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면은 그 다음날 그 아프신 분들이 정말 네.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도 이상 없다, 약 먹어도 이상 없다, 약 먹어도 소용 없다, 그러시는 분들이 이거 하고 나면은 다음날 정말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신기하다. 이거를 돈 받고 뭐 하신 건 아니고 그냥 가까우신 뭐 친구분들이라든지 친척들 그런 분들 가끔 가다가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혼자 하시다가 예. 말그림을 못 그리시니까 그치.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리라고 그러다가 야 너 하나 따라와봐 같이 가자 같이 하자 이거 네가 해 이거 네가 갖다 보자 이렇게 이제 시키신 게 이제 예. 작은 형이 하다가 저까지 와서 제가 하게 된 거였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방편 일을 몇 번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야. 이제 안 하죠. 아니, 그러면 네. 귀신은 알아서 떨어져 나가서 정말 다행인데, 그럼 센치히로님, 요거 하나만 네. 딱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네. 귀신을 어릴 적부터 조금씩 봐오셨고, 이제 군대까지도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네. 센치히로님이 보실 때는 귀신이 어디에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많이 본 게 어디냐면요. 길거리 같은 데에서? 뭐 군대 있을 때는 산에서 제가 한번 따라갔다가 한번 기겁을 한 적 있고 그때가 제가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데가 이 방편한 것보다
사실 그때는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고요. 산에서. 예. 예. 네, 그건 그렇고 보통 일상에서는 어디서 많이 봤냐면 골목에서 많이 봤어요. 아, 역시나. 요즘은 이제 그 아파트가 많으니까 일반 주택에 그 좁은 골목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사람 한 서너 명 지나가면 서로 부닥칠 정도의 그런 골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골목이 가다가 갑자기 이제 기역자로 꺾여지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기역자로 꺾여지는 데는 보통 그 방범등이라는 거 해가지고 그 백열전등 하나 이렇게 쭉 전봇대에 달려 있어요. 희미하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바람 불면 흔들흔들하는 그런 이제 백열전등. 네. 그런 데를 예를 들어서 그 친구 자취할 때 친구 자취집 가서 이제 밤새 술 먹고 놀다가 새벽 1시나 2시쯤 제가 집에 가자 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나와서 그 골목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골목길을 딱 꺾고 가면 여자가 하나 거기 전봇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예. 깜짝이야. 그러면 저는 깜짝이야. 저 여자 미친 여자 저거 뭐야 그래 하고 근데 친구가 그러게 저 여자가 왜 저기 서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뭐 어쨌다고 이런 거에서 아니 저 여자 그러니까 어디에서 됐어 빨리 가자 하고 갔어요. 예. 저는 그게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때 한 일주일인가 2주 뒤에 다시 한번 이제 친구 집 놀다가 저 혼자서 그렇게 그 골목길을 따라서 걷는데 그 여자가 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이러고서 지나가다가 생각이 딱 든 게 네. 저게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그러고서는 또 몇 주 뒤에 갔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계속 그 자리에. 그쵸. 똑같은, 근데 이게 보통 제가 그때 봤을 때는, 미동이 없어요. 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형체는 형체인데, 미동이 없고, 그 느낌이, 얼굴 색은 진짜 사람 색깔은 아니고요. 네.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 어디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초점도 없이 그냥 서 있고, 제가 지나가든 말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죠. 근데, 와. 좀 지나가니까 또 남자가 하나 서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번 보다가, 한 번은 이제 그 사람 여잔데, 네. 분명히 여잔데, 그 땅에 박혀 있는 사람을 하나 봤어요, 길거리에. 예. 그때도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는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밤늦게 돌다가. 그렇죠. 골목길도 많고, 길을 가는데, 저 멀리에 뭐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네. 이 돌멩이, 큰 돌멩이 같은 거. 옛날에는 조명도 좀 어둡고 뭐 하니까, 네. 저게 뭐지 하고 지나가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사람 같은 거죠. 오. 근데 가까이 가서 점점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사람 상반신이 이렇게 땅 위에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낮은 위치로 사람이 쉽게 말하면 땅속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우와. 그런 경우도 있고, 가장 최근에 본 거는 아파트에서 그 공중전화 박스 안에 이제 사람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 그때도 이제 뭐 당연히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집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끔 가다 그걸 봤었지. 근데, 맞아. 이거 사람이 아니었구나. 왜냐면 그때도 그 느낌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의 그런 따뜻한 온기가 없고, 얼굴 색이라든지 서 있는 형상이라든지 미동도 없고, 그때 새벽 2시인가에 공중전화 박스에 여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서 있을 리가 없죠. 근데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는 그 이후로는 보이진 않더라고요. 보이진 않고, 네. 그 느낌이라든지 그 촉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또 제 딸아이가 귀신을 본 적도 있었는데, 따님이. 네. 예. 이거는 너무 길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나중에 해주시면 네. 되죠. 귀신 보는 딸. 그죠? 귀신 보는 딸. 네네. 그래서 딸이랑 저랑 아주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엄마가, 그러니까 집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네. 그거 숨기느라고 애를 먹은 적도 있었고, 그렇죠. 네. 자, 오늘 센치히로님께서 네. 어쨌든 더 플러스로 많이 좀 들려주셨어요. 그래도
왜냐면 또 네. 아까 이제 딱 할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강아지 이야기 네. 끝나는 것까지 이제 글이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렇죠. 네. 나서 이제 그 플러스로 좀 많이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네. 이거 시참을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아, 네, 그렇죠. 근데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 이걸? 아이고야. 아니, 근데 워낙에 재밌는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거의 뭐 전설의 고향급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이거를 제가 해야 되나, 제가 너무 해야 되나,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다시 고민을 좀 했어요. 네, 네. 그래도 불러주셔서 보고, 했습니다. 너무 잘해주셨고요.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 네. 꼭 찾아와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이 귀신 때리는 일 방편.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방편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센치로님 이야기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뭐, 조밥을 만들어서 그 위에 한지를 덮고 한지 위에다가는 말을 그리고 그거를 들고 가서 뭐 동쪽으로 몇 발자국 서쪽으로 몇 발자국 가서 귀신의 이름을 부르고 이건 먹고 가거라 하고 던지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서도 안 되고 이런 세세한 방편의 이야기? 이거는 솔직하게 처음 들었어요. 센치히로님 이야기에서. 정말 신기하면서도 그거를 직접 행할 때 정말 소름 돋고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귀신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